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술책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근데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좋은 게 그림이고,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으면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고, 뭐 이런 정말 문외한이자 일반인이거든요. 뭐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책을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것들 있죠. 역사의 순간을 담은 그림책, 뭐 유명한 명화, 꼭 알아야 될 그림, 뭐 이런 류의 책들 있잖아요. 혹은 미술관별, 뭐 오르세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뭐 루브르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인물 위주, 뭐 고흐, 마네, 클림트, 뭐 이런 식이었고, 그랬어요. 역사책도 왜 그렇잖아요. 전쟁사도 있고, 뭐 왕비의 역사, 뭐 공주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구석구석 찐 곳에 있는 조각들을 모으는 것처럼 이제 그런 책들을 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주원 작가님, 노성주 작가님, 그리고 뭐 진중권 책도 많았었고요. 한데 그 중에 제가 좀 특이했던 책, 특이한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책입니다. 살림하는 여자들의 그림책인데요. 말 그대로 그림 속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주로 여성들이 있는 공간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규방 같은 거겠죠. 그리고 여성들이 다루는 물건들에 대한 설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뭐 바느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제가 좀 예쁘게 봤던 그림이 신기하게 봤던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수도꼭지죠. 이제 물을 길어 놓으면 하녀가 이렇게 물을 길어 놓으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고된 노동도 드러납니다. 아름다운 옷차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지만 실제로는 그 아름다운 옷차림을 위해서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 정형화된 어떤 성녀의 모습이라던가 타락한 여성의 모습, 그리고 여성들은 어떠어야 된다 규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여야 되고, 그리고 뭐 노동해야 되고, 집을 가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삶과 모습, 여성들의 모습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활기찬 모습,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고, 그때 당시 여성들이 썼던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도 시대상을 알 수도 있구나 해서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그림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책 중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이거예요. 웬디 수녀님 되게 유명하시죠? 이분이 아마 다큐멘터리인가요? 이렇게 미술관 순례 이런 것들로 유명하실 거예요. 이분 그림이 이제 처음에 제가 아까 왜 뒤로의 자화상 같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죠? 왜 이게 대단한 그림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에 대해서 베리트 모리조의 그림이라던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마네의 제수시죠. 근데 왜 마네의 제수시로만 불릴까요? 유명한 화가인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작가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책으로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왜 역사 배울 때 보면 역사 선생님들이 꼭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알아야 된다.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통으로 미술사를 알고 싶어서 산 책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서양 미술사입니다. 사실 이거는 심판이고요. 얼마 그래도 꽤 됐네요. 예전에 갖고 있던 책은 빌려줬는데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새 책을 샀는데 사실 더 좋았어요. 증보판이기도 하고 그림 판형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소금 단지라던가 이런 것들. 목이 되게 길죠. 이분은 원래 이렇게 그림을 좀 특이하게 그리세요. 이렇게 예쁘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유명한 그 추리소설 비슷한 우리나라 소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약간 수수께끼가 있다고 해서 그 소설책 이름이 헤르메스의 뭐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그림들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설명에도 봤다시피 뭐 라스코나 알타미라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적으로 흐름, 미술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거든요. 알타미라하고 라스코 동굴벽화가 제일 오래됐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에 새로 동굴벽화가 발견됐죠. 물론 수준은 조금 여기보다 떨어진다고요. 그림의 수준이나. 근데 이 책을 다
읽기는 되게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끊어 읽기도 하고 뭐 중간에 쉬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 책보다 조금 더 쉽게 서양의 그 미술의 역사, 서양이죠 사실은, 서양 미술의 역사를 알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것,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난처한 미술로도 더 유명하죠. 난생 처음 하는 미술 이야기라고 해서 양정무 선생님, 이분 작가님 이거 시리즈 전에도 미술책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고대 원시부터 시작해서요, 그리스, 이집트, 로마,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까지 해서 지금 6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7권이 나올 차례인데 아직 안 나와서 좀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말 그대로 역사책이에요. 근데 역사책 중에 미술, 조각품 관련해서 혹은 건축과 관련해서 그것만 모아놓은 역사책, 서양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요. 요런 겁니다. 1권에서는 주로 이제 원시미술하고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있죠. 가슴 되게 많은 그거나 아니면은 뭐 동굴벽화라던가,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던가 스핑크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전 옛날부터 되게 신기했어요. 왜 이집트의 왕의 무덤을 그 세모라고 할까? 그 피라미드라고 할까? 뭐 세모 모양 과자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메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핑크스도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 속 그 괴물이잖아요. 근데 왜 이집트에 언제 왔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스핑크스도 실제로는 뭐 세세프 앙크인가요? 뭐 그게 원래 본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이집트에 와서 이집트의 유물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편한 식으로 이제 떠오르는 연상으로 이름 붙이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왕릉 같은 경우는 좀 동그랗잖아요. 그런 걸 보고 누가 외국인이 호빵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걸 좀 지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책이다 보니까 저는 정리를 하면서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또 알라딘에서 준 공책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주기율표와 예술이라니. 근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1권을 읽고 이렇게 공책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권을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나이가 나이니만큼 정리는 할 뿐이지 정리를 했다고 외워지거나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옛날 서양사 배우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왜 서양이든 한국사든 배울 때 보면 예술 관련해서는 빨리 넘어가거나 대강대강 외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게 유명한지, 그리고 누구의 신전인지, 누구를 그린 건지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급하잖아요. 진도 빼기가. 그런데 이건 그 부분만 부록으로 떼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술 역사에 대해서 알다 보면 무슨 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간혹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현대 예술가가 깡통에다가 자기 그 대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도대체 예술품일까? 마크 킹 같은 경우는 자기 피를 모아서 얼려서 이렇게 흉상을 만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게 뭐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데미안 호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라든가, 백남준 비디오 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고전이 됐고요. 그죠? 이제 그 브라운관을 복원하는 게 힘들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노트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정의라는 것, 미술이라는 것, 미라는 게 도대체 뭔지, 미와 추함을 그 기준이 뭔지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호한데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겁니다. 미술사 아는 척하기. 말 그대로 딱 그냥 누가 얘기하면 아 그거라고 하지, 뭐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많이 아는 채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술 관련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네이버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찾아보면 이제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첫 시작이 이제 이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나 미술 이론을 갖고 있다. 미술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여기 체크를 했는데요. 이렇게 미술에 대한 정의들이 나오고요. 뭐 고대 철학자들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러면서 미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뭐 오브제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그때 당시의 철학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한 이제 화가나 사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시작은 조금 쉽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뒤로 갈수록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그냥 일반인이고 그냥 그림은 보면 좋아 라고 생각했다가 조금 욕심이 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것저것 미술책을 왜 사잖아요. 뭐 무지 살머니도 사고, 그리고 뭐 클림트도 사고, 에곤 실레도 사고, 그리고 이주원 작가님 책 나오면 막 좋다고 사고 이러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바로 난생 처음 한 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그리고 미술 사조나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인지 철학적으로 조금 알고 싶으신 분은 미술사 아는 척하기 요 추천이고요. 그리고 단편적으로라도 아주 재밌었던 책, 제가 말씀드린 그 여성 관련 살림하는 여자들의 그림책, 또 도서관 같은 데 가셔서 빌려보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은 그림을 모르는 그냥 그림을 좋아하기만 하는 책 덕후라고 해야 되나요? 덕후의 책 추천이었습니다. 그럼 안녕.